여러분 이 집이 5억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사진만 보면은. 그리고 이 집이 2022년도에 지은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라고 하는데 집 색깔이 이래서 그런지 그렇게 새 집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밖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도 5억 8천. 야, 이거 좀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가 남양주시입니다. 그래, 서울에서 가깝다.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집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감정가는 5억 8천 정도 됐지만 쭉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최저가 1억 9천 6백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낙찰이 됩니다. 약 3억 1천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결국 낙찰자는 미납을 했습니다. 여러분,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미납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이때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9천 6백만 원이니까 10%가 약 1,9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의 2천만 원 또리인데 이거 못 돌려받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약 2천만 원을 날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2천만 원, 1,96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누가 저한테 2천만 원 준다. 제가 하루 종일, 아니 한 달 동안 그분을 업고 다니겠습니다. 2천만 원 이거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낙찰자는 이 피 같은 돈을 왜 포기하면서 미납을 했을까요? 참 궁금하지 않나요? 이번 영상에는 이 질문에 집중해서 한번 이 경매 물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집이 경매에 나온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집은 2022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고 준공이 났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는 합법적인 건축물이에요. 아무튼 2022년도에 이 집을 완공하고 나서 등기를 보니까 이듬해인 2023년 10월 30일에 상속을 원인으로 이렇게 상속이 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해서 이 집에 근저당권이 있었어요. 대출이 있었는데 은행이 대위해서, 쉽게 말하면은 대신해서 요 상속인들에게 상속 등기를, 대위 상속 등기를 합니다. 원래 집주인이 돌아가시고 이 대출에 대한 원리금이 연체가 되니까 은행에서 경매에 넘기기 위해서 우선 상속인들의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거예요. 등기 내용을 살펴보니까 배우자하고 두 자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유권 경정 등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된 거를 고치는 건데 뭘 고치냐? 상속 포기를 했대요. 한 분이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앞서 이렇게 상속 등기가 대위에서 되니까 요 둘째 분입니다. 자녀 중에 둘째.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렸겠죠. 그래서 이분은 상속 포기한 게 됐고 배우자와 자녀 중에 첫째, 그 두 분만 이 집을 이제 공유자로 이제 소유권 경정 등기가 됩니다. 물론 현재 이 등기 내용만 보고 우리가 요 두 분도 상속 포기를 했는지 혹은 한정 승인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 내용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등기의 외형만 봤을 때는 둘째 자녀만 상속 포기를 하고 배우자와 첫째 자녀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다만 둘째 자녀가 상속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엄마하고 첫째 자녀와 대화를 나누긴 했겠죠. 엄마, 이거 상속 포기해야 돼. 아니면은 나중에 이거 우리가 채무를 감당 못할 수도 있어. 엄마, 이게 시세가 막 5억, 6억 정도 돼도 나중에 경매에서 떨어지면은, 그리고 헐값에 낙찰되면은 우리한테 남는 것도 없이 우리가 더 부담할 수도 있어. 이런 대화를 아마 나눴겠죠. 모르겠습니다. 여기 등기상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 이 두 분이 야, 무슨 소리냐. 이 집하고 땅이 시세가 5, 6억인데 말도 안 돼. 그렇게 떨어질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여기 등기상에는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고 나중에 소송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항변으로 주장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지는 이 등기만 보고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경매 사건의 등기부 현황을 보면은 요 위에 있는 두 개의 근저당권의 이 금액은
채권 최고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청구된 금액은 요 임의 경매 신청 청구 금액과 요 가압류 청구 금액 요 두 개를 합하면 약 3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실제적인 이제 채무액인 것 같은데, 만약에 현재 이렇게 많이 유찰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1억 9천만 원 정도, 약 2억 원 정도의 낙찰이 된다면은 이 채무를 전부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이 변제되지 않은 채무까지 모두 감당을 해야 되는, 즉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이 채무가 모두 변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요 둘째 분은 상속 포기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왜 미납했나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혹시 권리 문제가 있나?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기본 이 집은 임차인은 없고요. 아까 우리가 등기 요약을 살펴봤지만 요 말소 기준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또 있고, 임의경매, 가압류, 이거 모두 다 경매 과정을 통해서 말소되고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등기상의 권리 문제도 없다. 그래서 권리 문제는 없습니다. 권리 문제 때문에 미납한 거는 아니에요. 두 번째로, 혹시 그래도 약간 시골이니까 도로 문제가 있나? 자, 미쓰고 부동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촌 구독자님들은 누구나 미쓰고 부동산 7일 이용권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설명 참고하시고요. 경매물건의 토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 85평 정도 되는 대지고요. 요 뒤에 88평 정도 되는 전이 있습니다. 요거 전 농지이기 때문에 농취증 필요하고요. 요 마을길이 지분으로 경매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길을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런데 미쓰고 부동산에서 국공유지 필터를 딱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초록색과 주황색으로 국공유지가 표시가 되는데, 지금 요 마을길 요 부분, 근데 요 큰 길에서 요 마을길까지 이어지는 부분은, 이 부분은 국공유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다 사유지 도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요 안쪽에 집이 많고 요 안쪽에도 집이 많기 때문에 이 길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땅 주인이라고 해도 이렇게 공로로 사용되는 도로는 자기 땅이라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문제 때문에 낙찰자가 또 미납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제가 문건 송달 내역을 좀 확인해 보니까, 낙찰자는 낙찰을 받고 매각 허가 결정이 있기도 전에 농취증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을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매각 허가 결정이 난 다음에 매각 불허가를 요구하는 어떠한 요구도 접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낙찰자가 이 집을 바라보는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농취증까지 미리 제출하면서 원래 이 집을 가지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을까? 저는 모르죠. 그런데 제가 최대한 낙찰자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집을 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3억의 낙찰을 받았는데 2천만 원을 포기하기까지 할 만큼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까? 사실 저는 이 집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 집이 원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 집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좀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사진을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회전을 시킨 거죠. 원래는 네이버 로드뷰 차량이 찍은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왜 이런 모습일까요? 집이 기운 게 아니고 이 집이 언덕배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경매물건이 여기에 있고 이렇게 쭉 내리막길입니다. 이 언덕배기 위에 집이 위치해서 이렇게 사진이 찍힌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집 앞에 있는 이 길은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사진을 가지고 그냥 무식하게 한번 각도계로 재봤습니다. 딱 재보니까 이 각이 13.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5도? 에이,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휘닉스 파크 슬로프 정보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초급을 보시면은 초급은 경사도가 6, 8, 9, 6도입니다. 중급 13도, 9도, 11도. 중상급 가야지 13.45도, 13.5도 정도 되죠. 14도, 14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매물건 앞에 있는 이 길의 경사도가 휘닉스 파크 중상급 정도는 되는 거예요. 눈 오면은 여기서 그냥 스키 타시면 됩니다. 저기 위에 경매물건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여기서 좌회전 틀어서 요만큼 내려가고요. 여기 내려오면은 저 밑에까지 또 한참을 쭉 내려가야 됩니다. 계속 내려가요. 요 밑에서 보면은 올라가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죠. 저는 이 길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길의 경사도뿐만 아니라 길의 상태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이제 예전 위성 지도로 보면은 옛날에 그냥 이렇게 산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덤만 있는, 그리고 숲만 있는 그런 산이었는데 여기를 현재 이렇게 개발해서 전원주택지를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대단히 마음에 드는 위치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낙찰자가 왜 미납했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